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인 선관위 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관위 내부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폭로해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배명수 대표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먼저 부정선거 수사는 진짜 안 할 모양인가?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에 부정선거 수사를 막는 세작이 있나? 시민단체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알아먹기 쉽게 부정선거 영화도 찍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도 냈는데 한번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벌써 당선 2년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같으면 박근혜 정권 장관급만 수십 명 잡아 넣었을 때 아닌가. 왜 이래 물렁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부정선거 수사만 하면 완전 대박인데 왜 그걸 신경도 안 쓰나. 선관위가 코너에 몰릴 때 몰아붙여야지. 지금 해고염순이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니 안 좋은 이슈만 터져 기회 자꾸 놓치잖아. 이러다 우파들도 실망하고 돌아서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면서 박근혜 정권 사람들 잡아 넣을 때는 시원시원하더니 문재인 정권에는 왜 이리 떳떳미지근한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 글에 앞서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도 선거 부정 의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의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주범이 누구일까? 선관위 철밥통 공무원들은 그 엄청난 국가 반란죄의 주범이 될 만한 깜냥도 안 되고 목숨 걸고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선관위 극소수 공무원은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소 소장은 행동대장이지 주범이 아니다. 주범은 범죄로 가장 이익을 크게 보는 사람이고 범죄의 결정권자이며 조직원 중 계급이 가장 높아야 한다. 만약 부정선거 범죄가 밝혀지고 주범이 밝혀지면 주범에게 맞는 형량은 무조건 사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대표는 이어서 부정선거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북한과 짝짝꿍되어 남한을 북한으로 넘겨주려는 사람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거제도가 아닐까? 선거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한을 북한에 넘겨주기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조작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 행동대장은 양정철이지만 그 두목은 누굴까? 지금 양정철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끊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과연 부정선거 꼭대기에는 그 누가 있을까? 부정선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하도록 정신줄 놓고 기다릴까? 뭔가 판을 엎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가오는 총선에 한 번 더 선거 조작을 해서 다수당이 되고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만들지 않을까? 부정선거 밝혀지면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뭘 못할까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대표는 또 나는 문재인이 해방 직후에서 6.25 전쟁 때까지 영남 빨갱이들 소굴인 천성산 기슭에 요상한 성체를 지어 놓은 것까지 수상하게 생각한다. 집이라기보다 무슨 비밀 요새같이 지었다면서 내년 총선이 또 선거 조작으로 잘못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한국은 서서히 북한에 넘어간다. 한나라의 선거 전체를 조작한 부정선거 주범이 그런 계획조차 없이 했겠는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글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 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돼서 쓴 두 편의 글이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MC 출신으로 현재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임백천 씨의 부인으로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김현주 씨가 최근 소위 후쿠시마 바닷물을 떠온 가수 리아, 이 리아의 행태와 관련해서 광우병 파동 때 소위 청산가리 김규리 대신 등장했다, 이렇게 질타한 내용입니다.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고 나선 가수 리아를 향해서 광우병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던 개념배우 김규리 대신 방류되지도 않은 바닷물을 떠다가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 한다는 개념가수 리아가 등장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주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극한 대립의 무한루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리아라는 가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바닷물을 떠 통에 담았다. 그리고 귀국해 그 물이 담긴 통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주 씨는 이 장면은 마치 15년 전 배우 김규리를 떠오르게 한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모습이라면서 이것은 맹신인가 무식인가 선동인가, 그도 아니면 자신의 존재감 고양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마침 지난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일본 정부에 전달된 바 있다면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웃국 국민의 염려를 불식시킨다며 우리나라를 찾아왔지만 입국 과정에서부터 시위대에 쌓여 2시간을 지체하다 화물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겨우 빠져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시위대는 투숙객보다 먼저 호텔에 도착해 있었으며 다음날 일정에도 동선을 앞서 나갔다면서 2박 3일 내내 그로시 고홈과 뇌물을 받았냐는 뜻의 1밀리언 유로라는 시위대 구호만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는 대놓고 면박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말만 되뇌다 떠나고 말았다면서 우기기 앞에서는 과학은 효용성도 설 자리도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주 씨는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갈등도 언급하면서 눈길을 양평으로 돌리면 내용만 다를 뿐 비슷한 뉘앙스의 경론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상면 분기점은 김건희 특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차근한 설명은 화를 돋우며 합리적 논리나 필요성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면서 총선 기로에서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서슬퍼런 목적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뿐 백지화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유럽연합 즉 EU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의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식품안전 가장 엄격한 유럽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한 의미,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에도 불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해오던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12년 만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의 농수산물을 EU에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건 다시 말해서 EU에서 더 이상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이렇게 자유화한 것이죠. 참 세상이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한국 안의 일부 세력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 과학적인 것 이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아주 사악한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는 팩트를 비틀어도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상당수 인간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이어갑니다. EU의 이런 결정은 소속 27국 4억 5천만 인구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결정도 모든 회원국과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식품 안전에 관한 한 EU의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봐도 지나친 평가가 아닐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AEA 보고서를 대하는 EU의 이런 태도는 우리 민주당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나오자 전현직 지도부가 나서서 검증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비난했다. 깡통 보고서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핵폐수 방류 홍보대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과학적 지식이 빈약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막무가내다. 우리 바다는 육지 너머의 후쿠시마 바다와 사실상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일본이 방류도 하기 전에 천일염 사재기를 하고 수산시장 손님이 없어지고 있다. KBS, MBC 등 TV방송과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거짓 괴담 때문이다. 이런 우리 사회가 보기에 후쿠시마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유럽인들은 바보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정말 바보일까?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봉변만 당했다. 그는 대중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선의의 우려, 정당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설명에 열려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모욕에 가까운 면박만 거듭되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TV방송과 민주당에 이 말이 들릴 리 없다. 국민의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식품 안전에 철저한 유럽인들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과 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과학에 대한 신뢰는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은 밝혔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들이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 또 그런 정치 세력과 좌익 세력을 추종하는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